망가뜨려. 가지만 못하게 하면 돼. 가지마! 제발! 제가 후쳤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친 도둑놈입니다. 여보, 이걸 왜 당신이 갖고 있어? 영순의 손에서 낡은 틴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눈동자가 굳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 했죠. 남편의 품에서 나온 낡은 틴 케이스 속 비행기 표는 40년 전 영순이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치매 걸린 남편에게서 우연히 발견한 이 낡은 비행기 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로 남편이 표를 훔친 걸까요? 40년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거짓말로 지켜온 사랑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요. 마음의 불을 켜는 시간, 옹기극장입니다. 40년간 숨겨온 치매 남편의 소름 돋는 비밀. 과연 아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옹기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부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아내 곁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는 감시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이 들통날까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아내의 늙어가는 얼굴을 훔쳐보던 죄인. 오늘 그 남자의 굳게 닫힌 서랍이 비로소 열립니다. 새벽 3시, 치매라는 놈이 만수의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린 지 오래지만 이놈의 빗소리만큼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거든요. 청춘의 꿈이 산산조각 나던 그날 밤처럼 말이죠. 이것은 비행기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족쇄입니다. 한 여자의 찬란했던 계절을 훔쳐다가 이 좁고 어두운 깡통 속에 가둬버린 증거.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표를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아는 것처럼 그의 가슴이 쿵쿵 내려앉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계. 가곡 비목이네요. 젊은 시절 영순 씨는 소프라노 유망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꾀꼬리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솥뚜껑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처연한 멜로디만은 여전히 남아있군요. 그만해. 그 노래 부르지 마. 시끄러워. 아이고, 영감. 왜 또 그래요? 아침부터 부르면 잡아가. 노래하면 도망간단 말이야. 하지마. 제발 하지마. 만수는 압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자신을 두고 꿈을 쫓아 멀리 떠나가 버릴까봐. 기억을 잃은 노인이 되어서도 만수는 여전히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이기심이죠. 보이시나요? 저 불편한 걸음걸이. 사람들은 그저 나이 들어 관절이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것은 훈장이자 낙인입니다. 40년 전 사라진 남편을 찾겠다고 빗속을 뚫고 달리다 얻은 영광의 상처. 만수의 눈동자가 죄책감으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신이 꺾어버린 날개가
바로 저기에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경숙이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합니다. 동창의 소식이군요. 그리고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최미주, 영순의 단짝 친구이자 만수를 짝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만수에게 훔치라고 속삭였던 그 악녀. 너 미주 소식 들었어? 이번에 큰 음악재단 이사장 됐더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야, 솔직히 실력은 내가 훨씬 좋았잖아. 내가 유학만 갔어도 그 자리는 내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유학만 갔어도. 내가 유학만 갔어도.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노부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낡은 앨범을 펼쳐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젊은 날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덮어버립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눈을 감겨주듯이 말이죠. 만수는 오늘 밤 집을 나갈 겁니다. 아니, 40년 전 멈췄던 시간을 다시 돌리러 가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그 틴 케이스가 들려 있고 다른 한 손에 신발장에서 꺼낸 먼지 쌓인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신발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지. 우리 영순이 맨발로 가면 안 되는데. 도둑놈이 물건 돌려주러 간다. 도둑놈. 참으로 오랜만에 제 이름을 찾았네요. 만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병에 걸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그는 지난 40년 중 가장 정신이 맑습니다. 지금 만수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항일까요? 아니면 40년 전 멈춰버린 그날의 사거리일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늙은 도둑은 훔쳐온 계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진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의 마지막 거짓말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도둑놈이 물건 돌려주러 간다? 도둑놈. 평생 담배 한 대도 안 피우고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던 사람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다니 참으로 미련한 사람. 여보, 당신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 다 알고 있었어. 그 비행기 표가 어디로 갔는지 그날 미주가 말해줬거든. 오빠가 가져갔다고. 막지 말라고. 그날 밤 빗속으로 당신이 도망쳤을 때 내가 미친 사람처럼 쫓아나간 건 비행기 표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이 죄책감에 눌려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잡으러 나간 거야. 제발 나버리고 도망가지 말라고. 내 다리가 부러지던 순간 당신 마음도 같이 부러졌지. 그렇게 우리는 평생 서로에게 죄인이 되어버렸어. 당신은 미안해서 나는 그런 당신을 속이고 있어서. 하지만 말이야. 나한테 유학 같은 건 이미 필요 없었어. 당신과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그게 내 진짜 꿈이었으니까. 단지 당신이 그걸 몰라주는 게 좀 섭섭했을 뿐. 그래서 나도 모른 척했어. 당신처럼 그냥 같은 감옥에서 평생 같이 살기로 했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영수는 4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받아준 것입니다. 만수의 죄책감마저 끌어안은 그녀의 침묵.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보,
너무 멀리 가지 마. 나 금방 간다. 만수의 봄날은 땀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무식할 정도의 성실한 뿐이던 청년. 그가 배달 간 곳은 음대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봄 햇살 같은 여자가 있었죠.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이거 드세요. 노래하기 전엔 찬 거 마시면 목상에서 좀 미지근해요. 그 순간 만수의 세상에 음악이 깔렸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건넨 미지근한 두유 한 팩. 그 사소한 배려가 만수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이 훗날 그녀의 날개를 태워버릴 재앙이 될 줄은요. 미안해, 영순아.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엔 꼭 칼질하게 해줄게. 진짜야. 아이 참, 오빠도. 난 스테이크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달달하잖아. 오빠 마음처럼. 영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팥빵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주는 여자. 만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지키겠노라고. 하지만 지킨다는 것과 가둔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사실 미주가 원한 건 영순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 영순이 타고난 그 눈부신 재능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그 절망감이 소녀를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순, 넌 다 가질 순 없어. 내가 무대에서 빛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만수와 영순의 봄날이 무르익어갈 무렵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미주, 영순의 단짝이자 만수를 짝사랑했던 여자. 그녀 또한 감당하기 힘든 상실을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미주는 영순보다 가진 게 많았습니다. 상장도 더 많았고 집안의 지원도 빵빵했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뉴욕행 티켓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신이 내린 정답지는 달랐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떨어졌다고? 김영수는 붙고, 내가 준비도 완벽했고 실력도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영순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요. 그렇구나. 세상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계집애의 소박함을 더 원하는구나. 최미주는 깨달았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건 미주의 기교가 아니라 영순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검은 계획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위험한 다짐이. 만수 오빠? 나 미주인데. 지금 영순이 있어? 없지? 그럼 내가 오빠한테만 해줄 말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최미주는 만수를 유혹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만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격지심, 그 검은 욕망에 이름을 붙여주고 움직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죠. 이 이야기에는 절대적인 악인이 없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물어뜯는 아주 슬프고 잔인한 먹이사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안 힘들어요? 뭐가 말이냐? 영순이랑 오빠, 안 어울리잖아요. 영순인 온실 속 화초예요. 곧 유학 가서 날아오를 애라고요. 오빠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상처받기 전에 정리해요. 오빠 같은 거친 남자한테 어울리는 건 영순이가 아니라 나 같은 여자지. 미주는 만수를 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순이 가진 것을 뺏고 싶었던 거겠죠. 재능도, 인기도, 그리고 남자까지도. 만수는 미주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자격지심이라는 씨앗은 이미 만수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서울 지리를 훤히 꿰뚫던 배달 청년 만수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건 시간의 미로에 갇힌 길 잃은 노인뿐입니다. 개찰구 앞에서 만수는 멈춰섭니다. 교통카드도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건 오직 낡은 비행기 표뿐. 저기, 표 2장 주시오. 우리 집사람이랑 미국 가야 하는데. 어휴, 노인네가 냄새나게 길을 막고 있어. 비켜요 좀.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 노인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쉰내. 하지만 만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저 빨간 구두니까요. 경찰 양반, 우리 영감 좀 찾아줘요. 치매 환자예요. 비도 오는데 우산도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인상차게 좀 말씀해 보세요. 뭐 들고 나간 거 없어요? 빨간 구두요. 다 낡아 빠진 빨간 구두를 들고 갔어요. 경찰이 CCTV를 돌려봅니다. 화면 속에 만수의 모습이 잡힙니다. 비를 맞으며 무엇인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어딘가로 뛰어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영순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40년 전 그날도 만수는 저런 뒷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숨어버리듯. 설마 거기 간 거야? 당신 아직도 거기 갇혀 있는 거야? 영수는 직감합니다. 남편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40년 전 우리가 멈춰 섰던 그곳, 비극의 시작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은 위대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사랑보다 자격지심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초라해지는 남자에겐 가난만큼 비참한 형벌도 없으니까요. 만수의 사랑이 비극으로 바뀐 건 바로 그놈의 주제 파악 때문이었습니다. 영순의 부모님은 지역 유지였습니다. 금지옥 옆 키운 외동딸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막노동꾼과 만난다는 소문에 한달음에 달려온 거죠. 그날 밤 만수의 자존심은 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이게 미쳤나? 유학 가서 교수가 되려니 어디서 이런 흙 파먹는 놈이랑 뒹굴어? 야 이놈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내 딸 놔줘야지. 내가 얘 책임질 수 있어? 내깟 놈이 평생 벽돌 날라봐야 얘 드레스 한 벌 값이나 벌겠냐고. 이거 받고 떨어져.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주제를 알아라. 그 말은 만수의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으깨진 머리핀처럼 만수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죠.
그는 돈 봉투를 줍지도 영순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비참한 뒷모습으로 말이죠. 속상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오빠랑 영순인 어울리지 않아. 오빠, 영순이 미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돈 많고 집안 좋고 똑똑한 남자들 천지예요. 1년? 아니, 한 달이면 오빠 같은 건 까맣게 잊을걸? 그만해라. 안 그래도 죽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지 마요. 가지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비행기를 놓치든 서류가 없어지든 못 가게만 하면 돼요. 여자는 곁에 있는 정이 무서운 법이에요. 발목만 잡아두면 영순인 평생 오빠 여자가 되는 거야.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미주는 만수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열등감과 소유욕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만수가 제정신이었다면 술상을 엎었겠지만 불행히도 그는 너무 취해 있었고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출국 이틀 전 만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그를 시험에 들게 했죠. 만수의 머릿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해서 보내줘야 한다는 천사와 사랑하니까 가져야 한다는 악마의 전쟁. 그리고 가난한 청년의 비뚤어진 사랑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오빠 왔어? 나 떡볶이 사왔는데. 힉,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 만날게요. 안 만나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보이십니까? 이 늙고 병든 노인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가 그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늘 도망치듯 살아왔으니까요. 자신이 훔친 것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었음을 알기에 잠깐만요. 비행기 세워요. 우리 집사람 타야 돼요. 여기 표 가져왔어요. 만수는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미국으로 보내줄 공항이 아니라 그녀의 날개가 꺾였던 비극의 장소로 말이죠. 여보, 영순아, 나 안 늦었지? 이거 봐라. 내가 표 찾아왔다. 40년이나 늦은 그 표가 이제야 주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지옥은 아주 달콤한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만수는 그 순간 스스로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야. 잠깐 빌려만 두는 거야. 내일 다시 제자리에 두면 돼. 그는 마음속에 거짓말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 벽 너머를 보고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만수는 오늘 마지막 배웅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 웃으며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저 하얀 봉투가 만수의 발목을 잡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자. 이것만 없으면 영순이는 안 떠난다. 미안해. 영순아, 미안해. 그 순간 만수는 죄라는 족쇄를 찾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그를 질식하게 만들 무거운 족쇄를 말이죠. 오빠, 나 떡볶이랑 김밥 사왔어. 우리 마지막이니까 제일 맛있는 거 먹자. 밤이 되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만수의 죄를 씻어주는 비가 아니라 그의 죄를 더욱 짙고 어둡게 물들이는 비였습니다. 여보, 남겨진 짐들과 사라진 남편.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잠시 나간 게 아니라 도망쳤다는 것을, 자신의 티켓을 훔쳐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영영 숨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가지 마, 여보. 나 여기 있어. 도망가지 마. 날 버리지 말란 말이야. 영순이 쫓는 건 비행기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쪽 골목에서는 영순이 그를 붙잡으러 달리고 저쪽 골목에서는 만수가 죄책감에 쫓겨 도망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빗속을 서로 다른 이유로 달리고 있습니다. 훗날 이곳은 만수에게 평생의 감옥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은 한 여자의 계절이 멈추는 절벽입니다. 한 여자의 무대에 영영 검은 막이 내려왔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훔친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다리였고 그녀의 꿈이었다는 것을. 오빠, 슬퍼하지 마요. 이제 영순이는 아무데도 못 가요. 오빠 소원대로 됐네? 축하해요. 영순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널 망쳤어. 맹세할게. 내가 평생 너의 다리가 될게. 죽을 때까지 너만 업고 다니고 너만 받들고 살게. 제발 나 버리지 마라. 당신도 많이 놀랐지? 미안해하지 마. 나 당신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비행기도 뉴욕도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무대야. 영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자신마저 무너지면 이 남자가 죄책감에 죽어버릴까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꿈을 접어 남편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40년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되기로 맹세했고 영수는 그 죄수의 영원한 간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 말이죠.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내는 시끄러운 거짓말과 입을 다물고 진실을 삼켜버리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만수의 죄는 후자였습니다. 그날 그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영순이는 꿈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식탁에 뒀는데. 오빠 못 봤어? 흰색 봉투 말이야. 영순아, 어디 잘못 둔 거 아니냐? 내가 다시 찾아볼게. 만수는 연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울고 있는데 그녀를 달래는 척하며 등 뒤로는 훔친 물건을 숨기는 비열한 연극을요. 그때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줄까? 장난이었다고 할까? 하지만 미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죠. 가지만 못하게 하면 돼. 그럼 평생 오빠 여자가 되는 거야. 없어. 아무데도 없어. 나 유학 못 가. 오빠 나 어떡해. 영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만수는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의 품에 안긴 영수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이 바로 자신의 꿈을 훔친 도둑의 손이라는 것을요. 영순아, 어디가? 비 오는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나? 티켓을 찾으러 가는 건가?
그녀가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이유가 그깟 종이 한 장 때문이라고 만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했고 더 움츠러들었죠. 나보다 저 꿈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오해 속에서 말입니다. 가지마. 숨지마, 바보야. 하지만 영순이 쫓던 건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던 겁니다. 만수가 티켓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가 영영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봐 그를 붙잡으러 달렸던 겁니다. 이 엇갈린 진심이 비극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순아. 계절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꿈이 죽어가는 소리는 비명조차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망가뜨렸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소원 이뤘네. 뭐, 이제 영순인 어디 못 가요. 날개 부러진 새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오빠 둥지밖에 더 있어?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티켓은 영원히 묻어둬요. 그 순간 미주는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만수에게 죄책감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그 열쇠를 쥐어준 셈이죠. 만수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영수는 영영 그의 곁에 남게 되었으니까요.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울지 마. 나 괜찮아. 살아있잖아. 내가 평생 너의 다리가 될게. 내가 너 업고 다니고, 내가 너 밥 먹여주고, 죽을 때까지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라. 그것은 프러포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죗값을 치르겠다는 눈물의 서약서였습니다. 영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사랑이라 착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꺼지지 않을 지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다치면 안 돼. 영순아, 일어나. 비행기 타러 가야지. 내가 표 가져왔어. 4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도망치던 청년은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죄를 마주하러 왔으니까요. 여보, 기억이라는 놈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평생을 사랑한 아내의 얼굴은 지우개로 지운 듯 깨끗이 가져가 버려 놓고 가슴에 박힌 죄책감은 문신처럼 남겨두었으니 말이죠. 지금 만수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 영순입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그저 빗속을 지나가는 낯선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 다 맞고. 이러다 죽으려고 그래. 누구세요? 저 안 잡혀가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보, 나야 영순이. 당신 마누라잖아. 나 안 보여? 영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흐느낌으로 변합니다. 매일 밥을 먹여주고 매일 밤 발을 씻겨주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수의 시간은 40년 전 사고가 나던 그 순간에 고장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아내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전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거 우리 영순이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훔쳤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 여자가
미국 가면 날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제발 이거 받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전해주세요. 만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 내가 훔쳤다. 내가 두려웠다는 그 비겁하고도 아픈 고백을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를 모르는 사람이라 착각한 순간에야 토해냅니다. 영수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이 말을 품고 얼마나 끙끙 앓았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평생 술 한 잔 안 사 먹고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이걸 다 모으고 있었어? 지난 40년을 이러고 살았어? 잔고는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요즘 돈으로 유학 가기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만수에게 이 돈은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날부터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언젠가 아내의 날개를 되찾아 주겠다는 그 불가능한 꿈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영순아, 다리는 괜찮니? 나 때문에 아프지 마라. 바보야. 진짜 바보 천치야. 누가 이거 해달랬어? 누가 평생 죄인으로 살랬어? 그깟 노래가 뭐라고? 그깟 미국이 뭐라고? 아주머니, 우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영순이도 울보인데. 영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날 남편의 마음도 부러졌다는 것을요. 자신은 몸이 불편했을 뿐이지만 남편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40년형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밤 빗물은 두 사람의 40년 묵은 찌꺼기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말이죠. 여보, 이제 그만 짐 내려놔. 당신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아니, 빚 같은 거 애초에 없었어. 만수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꿈 속에서는 비행기 표를 훔치지 않았겠죠. 당당하게 그녀를 보내주고 멋지게 손을 흔들어줬겠죠.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은 막았지만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오늘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뇌에 큰 충격을 준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깨어난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명현 현상 터머널 루시디티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명현 현상이요? 임종이나 뇌사 직전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진 않지만 뇌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라고들 하죠. 만약 만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요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잠깐 주어질 겁니다. 의사는 희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깨어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40년의 매듭을 풀기에 과연 충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이 맞다면 제발 한 번만 깨어나줘. 깨어나면 날 봐줄래? 모르는 아줌마 말고 당신 마누라 영순이로 딱 한 번만 봐줄래? 영순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밤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료진의 예측이 맞다면 내일 아침이면
남편의 기억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신이 또는 얄궂은 운명이 이 부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지도요. 내일 아침 75세 남편이 눈을 뜰 때 과연 누구를 보게 될까요? 다리를 절지 않던 40년 전의 젊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40년을 함께 늙어온 주름진 그 얼굴일까요?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은 것처럼 사람의 정신도 가끔은 거짓말처럼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명현현상 혹은 회광반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이 허락한 마지막 이별 연습 시간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폭풍우가 지나간 병실 창가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영순아, 여기서 뭐해? 입 돌아간다. 영감, 나 누군지 알겠어? 그럼 모르나? 내 마누라 김영순이지. 고생시켰네. 미안해. 만수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의 광란도 40년 전의 기억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울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눈물로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영수는 서랍에서 말라비틀어진 비행기 표와 통장을 꺼내 만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봤구나. 다 봤어. 내가 도둑놈이야. 내 날개를 꺾은 나쁜 놈이야. 아니, 당신은 도둑놈 아니야. 그리고 나 그거 없어진 거 아니라고 당신이 가져간 거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다고? 그날 미주가 말해줬거든. 오빠가 가져갔다고. 막지 말라고. 그런데 왜 모른 척 했어?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지. 신고를 하지.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 한마디에 만수의 40년 묵은 응어리가 툭 하고 터집니다. 영수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떠날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던 젊은 만수의 눈동자를 그 불안과 결핍마저도 사랑했기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 티켓 찾으러 뛰쳐나간 거 아니야.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짐 싸서 도망쳤다길래 그 길로 영영 숨어버릴까봐 당신 잡으러 간 거야. 나는 내가 꿈을 쫓아간 줄 알고 내 꿈은 거기 없었어. 당신이 내 꿈이었으니까. 그랬군요. 만수는 자신이 영순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순은 스스로 날개를 접고 만수의 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건 비극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40년을 짓눌러온 죄책감도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도 악녀 미주가 심어놓은 열등감도 연기가 되어 저 파란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제 빨간 구두 타령 그만해. 나 굽있는 거 신으면 무릎 아파. 앞으로는 이거 신고 나랑 꽃구경이나 다녀요. 도망가지 말고. 그래. 안 갈게. 이제 아무데도 안 갈게. 영숙은 빨간 구두 대신 남편과 같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고 영순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꽉 끼던 구두를 벗어던진 것처럼 두 사람의 표정이 더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미주야, 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무대 대신 부엌을 선택하게 만들었으니 고소했을 거야. 하지만 난 실패한 게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한 계절 속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살았어. 그러니 이제 내 인생에 기웃거리지 마. 난 나만 바라보는 관객. 만수 씨 하나면 충분하니까.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망치려 했던 내 삶을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영수는 그렇게 우아하게 40년 전의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영순아, 노래 한 곡 해봐라. 듣고 싶네. 여보, 당신 사랑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화려한 봄날은 훔쳐갔을지 몰라도 대신 당신이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평생 편안한 그늘을 얻었으니 그걸로 좋게요. 수만 명의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나만 바라봐주는 당신의 심장 소리가 내겐 최고의 음악이었어요. 남편 만수 씨는 평생 아내의 꿈을 훔쳤다고 자책했지만 아내는 그저 사랑을 위해 스스로 날개를 접었을 뿐이었습니다. 40년 묵은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건 아내의 꿈을 훔친 증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고 시린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투박한 당신의 곁이 더 좋았다는 영순 씨의 고백처럼 지금 내 옆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계절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옹기극장은 앞으로도 고단한 하루 끝에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이 따뜻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40년 그 긴 세월의 무게를 사랑으로 견뎌낸 영수님과 만수님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계절과 지금 마주한 오늘을 옹기극장이 늘 응원합니다.